네, 이제 30일 글쓰기 참여하신 분들 그 피드백을 좀 드릴까 해요. 네, 그 피드백을 공개적으로 드릴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드릴 거고, 제가 뭐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그래야지만 제가 더 성의 있게 드려요. 네, 그냥 제가 만약에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우리만 30명이 보는 카톡만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얘기하는 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는 좀 달라요. 네. 저도 왜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해서 유튜브로 찍냐면 저는 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사실은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 돈 투자뿐만이 아니라 시간 투자가 되는 방법인 거거든요. 시간 투자가 되거든요. 네, 시간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이분들의 시간을 좀 아깝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 뭐 미셸린 그냥 카톡에다가 이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녹음해서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나름 이렇게 공개적으로 녹음을 하고 그러면 그 해당하는 블로그도 좀 자세하게 더 볼 거예요. 정말 제가 20분, 30분 볼 것도 한 얘기를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더 하나하나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구를 또 빠질 순 없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나조차도 내가 이 영상을 찍어서 녹음을 해서 공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야지라고 한다면 저조차도 일단은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들으시는 분도 그래도 물론 이제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저도 고민해서 이렇게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다가 일단은 조금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또 삭제하고 다시 해요. 네, 그러면서 말 연습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일을 할 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건 있어요. 네,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래 그냥 해 이거보다는 이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그런 프로세싱 있잖아요. 그 프로세싱을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나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야 돼요. 이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영상, 음성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거는 참 여러 가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4,000시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리고 피드백 받으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그냥 건성건성 보진 않거든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앞으로 들을 수강생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네, 참여하는 수강생도 있지만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지? 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안 뽑아주셨다고 저에게 강하게 항의 메일과 항의 쪽지를 또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일단 일일이 답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네, 저한테 항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를 일단 신청하신 분의 그런 목표와 딱 그것만 보고 뽑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그분을 미워해서도 아닌 거고 네, 어쨌든 같이 함께 하시는 분보다는 떨어진 분이 거의 더 많으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냥 우리 카톡방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이유를 초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소리 탐정님이세요. 네, 오소리 탐정님이시고요. 글쎄요, 이제 저도 엄마기 때문에 이 참 여자분들, 엄마들이 이렇게 쓴 글들은 좀 이렇게 잘 보게 돼요. 네, 잘 보게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글 쓰시면서 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힘들었던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분은 그 이유가, 나는 오늘 뭐를 써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글을 쓰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글은 써야 돼. 나 무슨 글을 써? 네.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네, 되게 했었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부분은, 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귤도 이제 그런 농장 직거래 하신다고, 적극적으로 또 하신다고, 그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주셨고요. 되게 적극성이 있으셨어요. 저는 적극적인 분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금 시도를 해보려는 블로그에서 흔적들이 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뭐냐면 블로그 안에서의 시도가 아니라 내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전 시작이라는 거를 지금 공지로 달아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블로그로 돈을 벌어요. 아우,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본인에게 돈 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질문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돈 주는 회사 누구예요? 네, 그럼 돈 주는 회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한테. 아니,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을 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면 나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블로그에다가 쭉쭉쭉쭉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있죠? 하고 싶은 것들을 블로그로도 쭉쭉쭉 써보면 나중에 그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업체들이 막 찾아와요. 제 개인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저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 블로그 했을 때 정말 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초반에. 야, 우리 와서 맛집 올려줘. 뭐 이런 거 있죠? 네, 근데 그때는 제가 맛집 이런 거 올리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방문자 수가 높아지거든요. 제가 방문자 수에 집착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되게 무의미해요.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만 나오면 되는 거지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제 블로그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 방문자가 굉장히 중요한 블로그도 있지만 현재 제 블로그는 제가 방문자가 뭐 많다고 해서 제 블로그는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수익형 블로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블로그는 방문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쓸 때 이제 제가 취미들을 좀 쓴 적이 있어요. 취미가 뭐냐면 뭐 드론 수업했을 때 그래, 나 드론 한번 공부하면서 몇 개도 안 썼을 거예요. 두 개, 세 개 썼나? 두 개, 세 개 썼는데 드론 학원에서 연락이 와요. 네, 드론 학원에서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네, 무료로 이거 해줄 테니까 좀 포스팅 좀 해줄 수 있겠네요. 네, 보통 이렇게 무료 체험단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네, 무료 체험단을 네,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제가 필라테스. 필라테스도 제가 하나 두 개 올렸을 거예요. 그 두 개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필라테스도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 PT 해줄 테니까 그 컨텐츠를 올려서 써줄 수 있냐고. 그런데 저는 안 가죠. 왜냐? 저는 이거를 계속적으로 할 건 아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왔어. 내가 온라인 마케터로서 좀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필라테스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나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보셔야 돼요. 왜? 일단은 강사로서 먼저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홍보로서 먼저 답을 찾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 다시 왜 드리냐면, 또 다른 얘기 잠깐 또 넘어갈게요. 제가 한 달 살기 숙소. 저는 한 달 살기 숙소를 홍보해야지. 라고 하고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달 살기 숙소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집을 홍보해줘야지. 라고 글을 쓴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달 살기 숙소를 또 왜 하게 됐냐면, 저희는 이제 그 부동산 하는 부부예요. 네, 부동산 토지 매입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고 하는 이제 부부인데, 임대 수익이 아니라 한 달 살기 제주도는 수익이 사실 좋거든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고 한 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을 해서 이거를 분양을 한번 할 거래요. 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는 그것을 제 건물처럼 해요. 이거에서 내가 성공하면 한 달 살기 건물을 지을 것이고 내가 이거에서 실패하면 한 달 살기 건물을 저는 안 짓겠죠. 왜? 실패했는데 무슨 한 달 살기 건물 져요. 저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뭐 매매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게 한 달 살기 숙소의 그런 수익률에 맞게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을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한 달 살기 숙소 포스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제 것처럼 한 거예요. 제 것처럼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15개가 분양이 싹 되더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달 살기 숙소 되게 잘 운영을 했어요.
아, 이렇게도 수익이 나는구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 달 살기 숙소를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 그러면 이왕 하는 거 동서남북으로 한번 다 잡아볼까?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해보니까 20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200개를 홍보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유튜브 올리시잖아요. 유튜브를 꾸준히 해보세요. 유튜브는 블로그의 10배 이상의 아마 전망성이 있을 거예요. 강의 쪽으로도. 아마 강의 쪽으로도 터질 겁니다. 유튜브 강의는. 그래서 유튜브 올리셨으니까 유튜브의 책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와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올리면 아마도 누군가는 나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되게 핫하긴 해요. 네, 유튜브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딱 유튜브 그 하는 과정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거를 정말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100개만 써보라고. 네, 100개 쓰세요. 100개 쓸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도 실제로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꾸 저에게 이제 방향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방향이 맞아요. 네, 어때요? 이런 방향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데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방향에 한 발을 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써보세요가 제 답이에요. 못 쓴다니까요. 저는 일단 써보세요의 그 뒷면에 뭐가 있냐면 이거 쓰실 수 있을 것 같죠? 못 쓸걸요? 저는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쓰기 정말 힘들어요. 100개만 쓰면 다 성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100개 쓰고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가 연결이 되더라도 다 연결이 되지 100개 정도 썼는데 연결이 안 된다. 글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데리고 오세요. 제가 1대1로 만나서 블로그 코칭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일단 써보세요. 제 답은 하나 일단 써보세요. 왜? 제가 그 이면에 그 제 생각 말씀드렸잖아요. 쓰기도 어려울걸요? 네, 이거예요. 쓰기도 어려울걸요. 네, 쓰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 그 유튜브 관련된 거, 그러니까 마케터 관련된 글, 네, 오소리 팀장님, 탐정님, 네, 이런 쪽으로 써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컨텐츠가 있어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튜브의 로직을 잘 알려주는, 유튜브의 기능을 잘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강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블로그의 기능을 알려주거나 뭐 네이버의 로직만 알려주고 완전 기초 강의 있죠. 네, 네이버 뭐 타이틀 만들고 블로그 타이틀 만들고 뭐 공감이란 댓글이란 뭐 이웃이란 서로 이웃이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강사가 있는 반면 어떻게 하면 또 블로그로 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알려주는 강사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저품질을 탈출하는 또 방법을 알려주는 또 강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달라요. 왜냐?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지고 내가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내가 굳이 유튜브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나는 누구야? 내가 굳이 유튜브로 돈을 벌어서 인증을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내가 유튜브의 그런 기능들, 유튜브의 그런 정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가입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 조언을 해주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 타겟이 누구예요? 유튜브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타겟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나는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사람도 수업을 안 들어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나는 유튜브로 정말 처음부터 가입부터 영어도 그런 거 있거든요. ABCD부터 알려주는 성인반 있죠. 그런 게 터져요. 네. 그러니까 초급부터 들으면 되게 창피해서 또 질문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ABCD반 완전 왕기초반 있죠. 이런 강사들도 터진다니까요. 근데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강의는 좀 재미는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걸 또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자, 두 번째 분 누굴까 볼게요. 자, 그잘남님이에요. 그잘남님. 네, 그잘남님은 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블로그를 좀 보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 방문자가 그래도 1000명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까요? 네, 개인적으로 초반에 네, 보고 싶었던 글이 있는데 보고 싶었던 글은 전혀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되게
글 쓰는 거 되게 어렵지 않나요? 네,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책을 쓰시면 잘 쓰실 것 같은 거.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칼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 저자 필이 나요. 저자 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뭐 수업을 열고 사실 이런 쪽보다는 제가 블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네, 그런 느낌보다는 사실 이제 그림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인 저만의 취향이긴 한데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글로 표현하는 능력들이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림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빨이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차라리 그 미술이랑 관련된 그런 여행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요즘에 그런 미술 투어 막 또 외국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그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가면은 그 고흐 박물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흐 박물관의 그런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그러니까 해외에 가는 사람들의 그런 박물관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술 박물관 뭐 그런 책들이 좀 나온다거나 이런 책들은 나름 정보들을 다 짜집게 해가지고 쉽게 쓰는 게 또 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 좀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뭐 원데이 클래스 뭐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30일 동안 제가 본 결과 그런 글들은 거의 없다는 거. 네, 그리고 글 쓰는 거를 상당히 즐겨 하시는 것 같고요. 글을 되게 일단 잘 쓰세요. 그러면 나의 그림과 글과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책도 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책. 그러면 책과 내 그림과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거, 내 컨텐츠와 글이라는 컨텐츠로 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방문자 수가 되게 많이 안 나온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그 키워드랑 지금 내용이랑은 조금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내용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내용이 재밌지 않고 굉장히 좀 딱딱한 거예요. 그냥 나가. 그러니까 초반에 읽고 지금 나가는 거. 그럼 초반에 사람들이 읽고 나가요. 그럼 초반에 안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멘트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하자. 30% 일상으로 잡으시고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30% 일상을 좀 재밌게 꾸며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30%를 좀 다른 거 재밌는 거 뒤에 나올 연관적인 걸로 좀 재밌는 걸로 꾸며보시면 일상 이야기들로 좀 꾸며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뭐 이런 거예요. 2018년 저의 목표는 산그림 작가 등록과 그림책 외주 작업을 받는 게 목표였는데 다행히 두 가지 모두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여봐요. 그림책 외주. 여봐. 그림책 나왔잖아요. 이제 내 책을 만드는 것도 너무 괜찮아 보이는데 내 책을. 그림 잘 그리는 남자에 어울리는 그 잘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2017년 4월쯤 그린 그림을 한번 다시 봤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자, 볼게요. 자, 외주를 받는 게 목표였는데 두 가지 이루었어요. 이루어진 사진 3, 4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주 준 사람과 카톡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안에 넣어주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뒤까지 볼 것 같거든요. 뒤까지 볼 것 같은데, 지금 일상에서 시선을 확 못 끌은? 일상에서 시선을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뒤에까지 읽지 않는 거.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썼는데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좋은 컨텐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작가들이 쓰는 한번 블로그를 보세요. 작가들이 쓰는 블로그는 작가들에게 글 쓰라고 만들어 놓은 채널은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너네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써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엄마들끼리 모여도 선생님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누구 말 들어요? 같은 옆에 있는 엄마 말 들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 얘기를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도 저희도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래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엄마들은 선생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엄마들의 얘기를 듣죠. 피아노 학원 선생님 누가 좋은데 그러면 그 선생님 연락처 따고, 수학 선생님 누가 좋은데 수학수 연락처 따고. 저는 선생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거의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정말 집에서 많은 시간을 주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해볼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블로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럼 뉴스를 보던가 다른 칼럼을 보던가 책을 보던가 다른 채널을 보겠죠. 블로그 영역은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되게 잘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어때? 작가들이 쓰는 블로거는 너무너무 전문가필이 나죠. 오히려 전문가들이 쓴 글들은 인기가 많이 없어요. 네, 그런 글들은 블로그에서 보는 글들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 건축 관련해서 올릴 때 저는 건축 관련돼서 저는 건축 전공도 아니고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거는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알지 못해요. 항상 건축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쓸 때는 저희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고 저도 일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글로 작성을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해가 쉽겠지. 내가 쓴 글을 내가 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때요? 그 글은 잘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해한 대로 저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도 나와 같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같은 실력.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제 글을 보면 이해가 된대요. 왜냐? 실력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글을 쉽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잘람님은 오히려 그 블로그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초보야. 초보인데 지금 내가 그 하는 과정들이 올리는 그래서 초본데 과정들이 쌓이면서 이게 실력으로 변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어때요? 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떠요. 그런데 나의 전문가의 영역을 전문적인 영역을 블로그로 계속적으로 알려야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외주 그러면 그잘람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데 또 다른 그런 길이 있잖아요. 이런 또 다른 길. 내가 그런 찾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하루하루 뭐 하는지를 블로그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원데이 클래스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안 맞으시죠? 네, 그런 거 되게 터질 만한 강의인데. 네, 터질 만한 강의고, 왜냐하면 제가 터질 만한 강의들은 다 터져요. 일단은 제가 돈 내고 들으면 다른 사람도 돈 내고 듣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저도 내가 돈을 내고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음, 나도 강의를 찾을 때, 나도 이런 식의 강의, 이런 류의 강의를 찾았는데, 내가 나중에 강의할 때, 내가 찾아왔던 그런 강의를 내가 열어서 강의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어?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런 강의들이 또 제 강의들을 많이 신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잘람님도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과정들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왔던 과정들,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과정들을 걸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과정들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정보와 안내를 해줄 수 있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4편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